이번 사연은 며느리 잡들이 하러 온 시모와 신우를 되려 잡들이에서 내쫓아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남편이 중심을 잘 잡으니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둘째를 낳은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사는 것이 쉽지 않네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예쁜 애들 보면서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댁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속이 다 쓰렸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전폭적으로 제 편에 서서 마음을 알아주고 있어서 시댁과는 그냥 영 끊고 살려고 질러버렸습니다. 어떤 일 있었는지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이 공기업이라서 다른 직장에 비해 육아휴직이 꽤 오래되는 편인데 그나마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은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야근도 많고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다 보니 집에 오면 진이 빠져서 쉬기 바쁜데요. 그래도 많이 고생하는 걸 아니까 혼자 아이들 케어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가 헌신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걸 아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고요.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첫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둘째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 초반부터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애초에 시댁이나 친정에 도움을 받지 않아야겠다는 부분이었어요. 괜히 저희 일에 어른들이 끼어들면 안 좋은 소리 나올 것이 뻔하고 그냥 도와주신다고 할 때 부탁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친정엄마는 꼭 이렇게까지 혼자서 육아를 하려 할 필요가 있냐고 하셨지만 결혼 초반에 비슷한 일로 대인 경험이 있어서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진짜 질투심도 심하고 명예욕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 친정엄마랑 생일이 이틀 차이인데 친정엄마보다 더 가격이 저렴한 식당에 모시거나 조금이라도 차별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으면 바로 상 엎어버리고 가버리는 성격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일지는 모르고 친정엄마 식사 대접했던 식당이 예약이 다 찼다고 하길래 비슷한 수준의 깔끔한 곳으로 찾아서 모셨는데 밥 먹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후에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차별 대우할 거면 이제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면서 개지랄을 떠는 겁니다. 저에게 친정에서 배운 게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생활하려고 이러냐면서 온갖 꼽을 다 주길래 그 뒤로는 진짜 학을 떼버렸어요. 저 이래봬도 큰 싸움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것도 트집을 잡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말수도 없어지고 시댁 가기도 싫어졌습니다. 친정엄마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속으로 사귀었는데 이럴 때마다 남편이 그래도 알아차려주고 달래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보다 돈도 못 벌고 외향적으로 잘난 것도 아닌 남편과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직장 들어가고 나서 한참 바쁠 때도 체력 유지하려면 건강한 음식 먹어야 한다고 도시락도 싸주고 연애 때부터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고졸밖에 안 되고 남편은 대학까지 나왔다고 무시를 까지만 실은 제가 연봉이 거의 1.5배에서 2배는 많아요. 티 내려면 충분히 낼 수 있고 시어머니 코도 뭉개줄 수 있지만 남편을 위해서 참아왔죠. 어차피 시어머니랑 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무시하면서 살자 싶었는데요. 최근에 둘째 임신하고 나서는 진짜 손절 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면 적어도 제사 정도는 자기 식구들이 먼저 나서서 지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집에 결혼 핑계로 놀고 있는 백수 신우도 있고 시어머니도 사지 멀쩡하니까 자기네 집 제사 1년 정도는 먼저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증조할아버지 제사가 있으니까 그동안 해오던 대로 장도 다 보고 준비하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허리도 많이 안 좋고 아직 육아휴직도 시작이 안 되어서 올해만 시댁에서 좀 먼저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는데요. 저에게 누가 임신 안 해본 줄 아냐면서 요즘 것들은 이렇게 유세를 떤다고 막말을 하더니 자기 때에는 집안일 다 하고 아들 3명, 4명씩 키우면서도 다 했다는데 뭘 엄살을 부리냐고 했습니다. 아니 자식도 2명밖에 없는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시대 이야기를 왜 지금 하시냐. 그렇다 해서 제가 안 힘든 거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어머니도 애 둘밖에 안 키웠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웃으며 말했더니 화가 났는지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오지도 말라고 하면서 끊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시 전화해서 죄송하다 할 텐데 임신하고 나서도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의 아이도 아니고 자기 아들 자식인데 몸조리 잘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뭡니까? 속이 상해서 퇴근하고 나서 혼자 울었습니다. 임신해서 호르몬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진짜 다른 집은 시어머니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힐링도 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 주간에는 진짜 제사 안 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얼굴만 생각하면 토할 것 같고 속이 쓰렸기 때문입니다. 임신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안 좋을 것 같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안 가려고 했는데 오래 고민하니 괜히 나중에 또 남편한테 뭐라고 할까봐 첫째 데리고 얼굴 비추러는 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좋아하는 복숭아도 사들고 죄송하다 하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신우에게 일을 시키면서 며느리가 있어도 이렇게 일을 해야 하니 자기 팔자가 얼마나 불쌍하냐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거기다 대고 엄마처럼 평생 일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자기는 시집가면 절대 안 그럴 거라면서 저를 흘겨봤습니다.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고 싶었는데 그냥 밥도 안 먹고 첫째 유치원 등원 핑계를 대면서 먼저 왔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서운하게 했나 보다 하면서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고 애라도 돌봐주면서 그런 말 하라고 하긴 했지만 제가 말려서 겨우 참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냥 연락도 안 받고 둘째 낳고 나서도 일부러 연락 안 드렸어요. 괜히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남편 통해서만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보지도 않더군요. 참 서럽기도 하고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자식을 이렇게 내쳐버리는 엄마 밑에서 어떻게 저런 다정한 남편이 나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더 잘할 테니까 너무 마음고생하지 말라고 둘째도 더 잘 키우자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안부도 안 묻던 시어머니에게서 한 달 전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낳았다는 건 들었다. 잘 키우고 있냐고 안부를 묻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생전 궁금해하지도 않던 손자 상태를 물어보나 싶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호응 없이 대답만 했어요. 그러니 너는 애가 뭐 이렇게 살갑지도 않냐면서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했으면 어찌 살았는지 보고를 해야 하는 거라면서 신경질적으로 톡 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 몸조리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해요. 용건이나 말하세요. 라고 했더니 글쎄 말하는 게 이제 아이도 낳았으니까 앞으로 너희 집에서 제사를 다 가져가라. 그리고 한 달 뒤면 자기 생일인데 온천 여행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네 친자매 2명이랑 같이 갈 거니까 돈 300만 원 정도 붙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지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요구를 하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저희한테 돈 맡겨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들 돈이 내 돈이지 너는 어쩜 그렇게 싹바가지 없는 소리를 하냐고 바로 욕을 갈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같이 대학도 안 나온 거한테 우리 아들 준 것도 너무 아까운데 애 낳았다고 벼슬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냐고 며느리도리도 안 하는 것이 대우는 받고 싶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호흡이 딸릴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염치라는 게 없으세요? 저한테 시어머니 도리는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땅 콩가루 집안에 시집와 준 걸 고마워해야죠. 그런 게 파악이 여전히 안 되세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악다구니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몸조리 중인 며느리한테 수고한다는 말도 안 하고 제사 가져가란 말이 먼저 하냐. 죽은 사람 챙기기 전에 산 사람한테나 잘해라. 그리고 돈도 한 푼 준 적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냐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당황했는지 이제 네가 본색을 드러내냐면서 저희 집에 쫓아와서 홍군형을 내주겠다고 하길래 할 수 있으면 그러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안 오면 내가 찾아갈 테니 오늘 안으로 오라고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미친 집안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판사판이다. 찾아오면 나도 안 물러나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오고 신우도 따라왔더라고요. 남편 회사로 찾아와서 같이 차를 타고 왔다고 하길래 무표정한 얼굴로 왜 오셨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신우가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느냐고, 이제 위아래도 없냐고 하길래 너 같은 아랫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니까 아가리 닥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껴들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 머리통에 머리카락 남아있고 싶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 니년 엄마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구경이나 해. 제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모습을 보여주니까 신우가 당황했는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어이없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네가 그동안 배못 먹질 못해서 자기가 좀 가르쳐줘야겠다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채 만채 하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제게 빨리 앉지 않고 뭐 하느냐면서 저를 밀치더니 기본적인 도리도 안 하는 게 뭘 이렇게 대단한 척을 하냐면서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 손목을 탁 잡더니 소파로 밀쳐버리고는 엄마, 노망 났어? 이러려고 집에 왔어? 내가 보자 하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왜 그래? 엄마 성질대로 해대는 거 아직도 못 고쳤어? 어디다 대고 손을 올려?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도리타령할 거면 엄마부터 둘째 낳았을 때 얼굴이나 비추지 뭐 했냐면서 내가 우리 와이프 챙기지 엄마 먼저 챙길 줄 알았냐고, 이렇게 할 거면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신우가 남편에게 다가와서 오빠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가족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했지만 남편은 네가 이렇게 싹퉁머리 없게 행동하는 게 엄마한테 못된 것만 배워서 그런 건데 가족은 무슨 가족? 너는 부모 등골 그만 빼먹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너도 나가. 라며 신우 가방도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서러웠는지 소리내서 울면서 현관문 밖에서 신도 안 신고 남편에게 어쩜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엄마, 나 어릴 때도 그렇게 때리고 신경질 내면서 키우더니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까지 그래? 난 이대로 못 살아.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사람 취급이나 했어? 그럼 페류나 주제에 무슨 도리를 찾아? 윗사람한테는 개차반이고 아랫사람한테는 대접받으려고?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 평생 반성이나 하며 살아. 하며 온순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서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그래, 내가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살았으니 그를 참을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와이프한테까지 그러는 건 못 참아. 온천, 엄마는 할머니한테 돈 한 푼 줬어? 맨날 할머니 돈 뺏어올 생각만 했지. 그동안 내가 준 돈 많잖아.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라고 하고는 문을 쾅 닫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상처 줘서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스트레스 안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를 한참 달래다가 집에 간 것 같고 장문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데 읽지도 않았어요. 대략 자기네 오빠 꼬드기니까 좋냐, 어쩜 사람이 그러냐 등등 씨부렁거리는 소리를 했겠죠. 원래 남편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생활비 보태주는 것도 있었는데 싹 끊어버리고 연락도 안 받는 중입니다. 남편은 이번 계기로 버릇을 싹 고쳐놔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애들 키우면서 조용히 살려고 해요. 그래도 남편 하나는 잘 만난 것 같네요. 남편은 시댁에서 계속 고집부리면 신우 결혼식도 안 갈 거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한동안은 조용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저는 시댁하고는 연을 끊고 싶은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지혜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저렇게 쏟아낼 정도면 그 시어머니 인생을 알만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시댁과 연 끊고 살아야죠. 시어머니 젊은 시절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받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도 개차반 며느리로 살았으면서 지는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려고 개소리를 하면 자식한테 쳐맞아도 할 말 없는 거죠.